안녕하십니까. 공산 운동권 종식을 위한 사상 스펙트럼 연구 제3편 세계 공산화의 다른 이름인 세계 민주화 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개하는 저서도 전에 보여드렸던 인간중심 철학 원론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대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하나의 민주주의적 생활 공동체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경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세계 정부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민주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이 일국 공산주의를 거쳐서 세계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세계가 공산화되면 인류가 새로운 단계의 인류 역사가 진입할 거라고 말하던 것과 구도상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 구태의연하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주의는 구태의연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구태의연하다? 물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보다 포괄적일 텐데요. 자유민주주의가 포괄하는 여러 조류들 중에 한 부분이 자유주의죠. 굉장히 그 시장을 강조하고 최소정부를 선호하고, 그러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틀은 이런 자유주의적인 틀이나 미국에서 말하는 어떤 좀 민주당적인 노선이나 또 유럽의 사회민주당 노선, 다 큰 틀에서는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틀 내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회주의라든지 인민민주주의라든지 중국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구태의연하다.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바탕 쪽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의연하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넘어가 버리자는 말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어디로 가자는 거냐, 우리가 방향을 잃기 십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집단주의, 전체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인 거죠. 자, 그래서 세계를 민주화한다. 그게 이제 높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국제민주화 동맹을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앞장서야 된다. 이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해서 세계를 민주주의로 이끌어야 된다. 중국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가 아닌데 황장엽 씨가 볼 때는 중국은 북한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고 그래서 저 개발 국가들은 중국만큼만 되어도 굉장히 발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아주 뒤처진 국가들에는 중국이 큰 역할을 해주고 보다 선진한 국가들은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미국, 중국이 협력을 잘하면 세계를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론적이고 현실과는 많은 거리가 있죠. 그런 견해를 그런데 상당히 받아들이고 추종한 사람들이 여전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수를 표방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들은 중국에 대해서 경계가 부족하죠. 왜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죠. 중국 체제가 갖고 있는 비자유민주주의적인 성격에 대해서 경계심도 적고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크고 무서워하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결국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자유민주주의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 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통일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황장엽 씨가 지금 국제민주화 동맹이니
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구태의연하니 이런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세계 민주화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그래서 인간중심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 아까 전처럼 개인주의 민주주의 있고 집단을 가미해 가지고 자신이 말하는 인간중심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를 자유민주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할 때도 그 아주 이걸 기계적으로 그 무턱대고 막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도 그 네오 컨서버티브라고 해서 이라크 전쟁에 굉장히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했는데 이라크를 자유민주화한다. 세계를 자유민주화해야 될 소명이 미국에게 있다. 그랬는데 이라크 현지의 사정을 상당히 좀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을 낳고 실제로 제대로 자유민주화 되는 게 어려웠죠. 아이시스 같은 부작용도 낳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큰 방향을 자유민주화로 나아가는 것을 잡더라도 그걸 현실화할 때, 현실에 적용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키는 게 먼저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자유민주 국가들이 우선 자신들의 자유민주주의가 해체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면서 확산을 시도해야겠죠. 우리나라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많이 위기에 처해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켜내고 확립시켜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또 역사적 공통성도 많고 우리 70년 헌법사의 과제이고 그런 북한을 자유민주화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이란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틀이 황장엽 씨에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도 아닐 뿐더러 늘 인간중심 민주주의, 자기 사상 말하면서 그걸로 세계가 민주화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사실상 세계 공산화의 틀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일국이 일단 인간중심 민주주의가 되면 국제적인 동맹을 만들고 그래서 한 나라씩 인간중심 민주주의 표방하는 대로 확장되고 또 그 블록이 전체적으로 결국 전 세계가 인간중심 민주주의가 되면 그게 세계 민주화다. 이런 틀이죠. 자, 옛날에 일국 공산화를 하고 또 이웃 나라들이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국가들 사이에 당들이 코민테른처럼 국제기구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공산화가 되면 인류사의 새로운 단계가 된다. 이런 틀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과도적 단계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단계가 과도적 단계, 과도적이란 게 뭡니까? 어떤 중간 이행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 민주주의를 표방한 세계 민주화, 세계 전체가 그렇게 통일되는 그리로 나아가는 과도기일 뿐이다. 이게 항상 지금은 혁명, 전 세계 혁명으로 나아가는 세계 공산화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늘 과도기죠. 그런 공산주의 틀과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 민주화가 실현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산주의식의 유토피아 관념이 또 나옵니다.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누가? 인간이. 인류가 우주의 주인. SF 영화가 아닙니다. 진지한 저서에 쓰인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발전의 길. 인간이 지금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사실 다 헤아리지도 못한 게 과학의 현실이죠. 몇 백만 광년, 과학으로 말하는 몇 백만 광년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주의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주인이죠? 지구의 주인이라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관념이라고. 지구를 돌보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지구의 파괴를 우리도 막 일으키니까 그 좀 부작용이 덜하도록 역할을 해야겠죠. 근데 주인? 우리가 주인이면은 막 그거 이렇게 여기 거 여기다 옮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 바닷물 완전히 퍼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이상하죠.
근데 우주의 주인.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죠. 자,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시작될 거다. 이게 공산주의 하던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요?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 같은 게 생겨야 되고, 그래서 통일적인 국제민주주의당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옛날 공산당이 국제공산당 서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걸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작업이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고 봤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인간중심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한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마치 제자와 최초의 당처럼 사람들을 키웠고, 제1편에서 소개드린 그런 사람들이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 정치권, 제도권 곳곳에 포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을 다 접수하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사상을 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요.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지로 해서 인간중심 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 이걸 세계로 확산해서 전 세계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길을 가겠다?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위험한 길이죠. 극히 위험한 길이죠. 정체를 숨기고 보수를 표방하고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말하고 나중에 가서 이런 길을 걷겠다? 우리가 반드시 이 위험성을 지금 깨치고 그들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세계 민주주의 연방정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소위 본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들이 이런 녹취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전에 이걸 사람을 100여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나라의 스승처럼 황장엽 씨를 받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서 녹취한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역사 발전 단계는 원시사회, 그 다음에 계급지배사회, 민주주의 사회 이렇게 본다. 이게 뭘 변형한 겁니까? 막스의 5단계를 변형한 거예요. 원시 공산사회, 계급이 없었죠. 그 다음에 노예제사회, 그때부터 계급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농노, 봉건제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까지는 계급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개죠. 그 세 개를 계급사회로 묶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부터는 계급사회가 아니죠. 그렇게 보는데 황장엽 씨는 자본주의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약간 바꿨어요. 자본주의 내에서 민주주의가 들어간 곳을 민주주의 사회라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주주의 사회가 개인중심 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에서 나타난 집단중심을 결합하고 나아가서 그 두 개가 종합된 자기가 말한 인간중심 민주주의가 되면 그게 올바른 의미의 민주주의고 그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 민주주의 사회 단계가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민주주의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때 민주주의 시대가 끝난다.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 사회주의 거쳐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 인류 역사의 한 단계가 끝난다. 그때까지가 인류사의 전사다. 이전할 때 전자를 붙여서 전사다.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역사관입니다. 그게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세계 민주화의 이면이 세계 공산화다. 세계 민주화라는 것은 세계 공산화의 사실은 약간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역사관이라는 이 저서에 소개된 글을 보겠습니다. 자, 세계화된 인류 공동체를 수립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결국 세계 연방정부 등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세계적 범위에서 사상혁명의 주체가 마련돼야 된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 황장엽 씨. 그리고 누구? 거기서 제자처럼 지도받고 이념당이라고 만들고 보수 표방하면서 보수정당 속에 침투하고 제도권에 들어온 사람들. 자, 하태경, 김영환, 그리고 여러 사람들, 제1편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 주체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저서 속의 대목입니다. 개인주의적 경제의 그걸 뭐라 그랬어요? 무정부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니, 개인주의 경제가 왜 무정부 상태입니까? 우리 경제학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이게 개인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가 정부와 무정부가 아니죠.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죠. 법치를 바탕으로 해서만 시장경제가 설 수 있고, 가장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알려진 하이에크도 얼마나 사실은 법치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량형 이런 거 정부 없으면 누가 강제해 줍니까?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또 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정부가 활동해야만 법치가 확립되죠.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안보, 치안 등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개인주의적 경제가 왜 무정부 상태입니까? 굉장한 오해이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지휘 중심을 세워야 된대요. 저 말 자체가 얼마나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치는 누가 지휘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누가 지휘해야 잘 굴러가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인치, 사회주의에서 머리가 이렇게 토대를 쌓은 사람의 사고죠. 그런 사고를 비판하지 못하고 이념당을 세운다 하고 그걸 보수를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발전된 민주주의 동맹을 한다? 저게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저게 중국을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자기들이 말하는 인간중심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면 그게 사실은 일당 독재인데 그게 발전된 민주주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세워서 그게 동맹을 맺으면 그게 발전된 나라의 동맹이라고 자기들끼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을 그렇게 만들어서 손잡으면 최초로 국제적인 동맹이 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상의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책 전에도 말씀드렸죠.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런데 역시 같은 말을 해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이건 개인주의적 일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집단주의적인 걸 가미하고 자기가 인간중심 민주주의를 그래서 주창한 것이다. 자, 세계 민주화. 위험한 말이죠. 세계 공산화의 다른 이름에 다름 아니고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절대 민주주의, 보수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경계하면서 제4편 미리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이란 말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죠. 그 말에 숨겨진 심각한 위험성, 얼마나 그 말이 위험한 것인지 설명 여러 회에 걸쳐서 4회부터 6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